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이 이번 주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이번 주 선대위를 출범시킵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선임 소방관과 간부 소방관이 후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방당국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소방관은 폭언과 업무 배제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놓고 농어촌 주민들끼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전환됩니다. 사적 모임은 12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서울 수도권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먼저 대선 후보를 선출한 민주당은 이번 주 선대위를 출범시킵니다.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본선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서울 수도권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경선 일정을 마무리한 국민의힘. 이제 이번 주 시작되는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를 반영해 이번 주 금요일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선거인단은 57만여 명으로 과반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1위를 한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선출됩니다. 그만큼 주자들 간 막바지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심에선 홍준표 후보가, 당심에선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조직력 동원과 단일화 변수 등도 남아있어 마지막까지 피말리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험없고 깨끗하며 준비된 후보를 두고 현 정권의 발목이 잡힌 후보를 선택하는 위험을 감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수렴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번 주 선거대책위 출범을 앞둔 민주당은 막판 선대위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모두 선대위 상임고문에 이름을 올렸고 다른 경선 후보들 역시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대위를 이끕니다. 다음 달 2일 개문발차형으로 이루어지는 선대위에는 깜짝 외부 인사가 영입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 틀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추가로 후보 직속 위원회라든지 또 후보 직속의 기구들은 점점 채워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단계별로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야 대선 대진표가 이번 주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시기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오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2030 세대 청년 3명이 안전, 미래, 공정을 키워드로 연설을 진행한 뒤 안 대표의 출마 선언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의 대선 출마는 이번이 세 번째로 2012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중도 하차했고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서 21%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만 날이 흐릴 수 있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안개가 거친 낮 동안 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차는 오늘도 크게 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기온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싸고 농어촌 주민들끼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정부의 눈치만 보며 갈등 해결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절대농지인 완도군 관산포 일대 124만 제곱미터의 간척지입니다.
하지만 이 일대 149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양 염도가 10만 제곱미터 가운데 90% 이상이 5.5 데시지멘스 퍼 미터를 넘으면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됐기 때문 염도 측정 방법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지만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1차분 99메가와트에 대해 정기 사업을 허가해 줬습니다. 환경부와 완독은 전라남도의 환경영향평가와 농지 사용허가, 도로 점사용 등 인허가 절차를 남겨둔 가운데 주민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힘든 노년층은 찬성인 반면 농사를 짓는 청년층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1년에 돈 1,000만 원 이쁜 놈이 낫겠어. 1년에 60만 원 이쁜 놈이 낫겠어. 그동안 농사를 지어왔었고 또 앞으로 농사를 지어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주민들의 입장이 서로 극명히 갈리면서 완도군 의회 군정 질의에도 완도군의 정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블루 이코노믹 실현을 위해 지역 수용성 유수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즉 태양광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그대로 찬반이 있는 경우에 그대로를 산자부에 의견 개진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정기위원회의 관산포 태양광 발전 사업 2차분 50메가와트에 대한 심의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10여 명이 형사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주일 동안 광주에선 11건, 전남에선 22건이 관련 신고로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4명이 입건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피의자에게 최대 벌금 1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법 시행으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의 한 소방관이 후임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방당국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익명 제보 시스템인 레드휘슬에 광주 모 소방서 A 소방장이 같은 팀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부하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 소방장은 의도적으로 부하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적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시 소방본부는 A 소방장과 함께 직원들에게 수차례 폭언을 한 팀장급 간부도 조사해 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고 판매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6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돼 죄책이 무겁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국에서 수입한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녘에는 요즘 겨울 철새들이 날아들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철새는 물론 텃새 격인 해양 조류들의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한 조사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깃털의 색깔을 바꿔 계절을 알리는 뿔 논병아리. 붉은 여름 깃털을 벗고 흰 겨울 깃을 차려입고 물을 놀이터 삼아 하루를 보냅니다. 저공 비행을 하던 중대백로는 긴 부리로 순식간에 갈치를 잡아냅니다. 먹잇감을 놓고 싸우는 건 같은 여름 철새인 외가리. 일부 여름 철새들은 고화도의 깨끗한 환경과 따뜻한 기후에 적응해 텃새화된 새들도 있습니다. 호주 등지에서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날아온 도요새들도 갯벌에 여정을 풀었습니다. 고화도에 와서 촬영을 여러 해 동안 했지만 보이지 않던 그런 또 종류들이
또 많이 또 이렇게 발견이 되고 여러 도요새 종류가 이 고아도에 많이 이렇게 남녘의 갯벌과 호수에 철새들이 몰리는 건 갑각류와 어류 등 풍부한 먹이 때문. 좋은 서식 환경을 찾아 텃새인 괭이갈매기도 소풍을 왔습니다. 노란색 깃털을 지닌 어린 괭이갈매기 다리엔 식별을 위한 인식표가 부착돼 있습니다. 새들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인천의 한 무인도에서 단 가락지입니다. 가까운 연안에서 먼바다로 나가는 그 첫 번째 기수역이 되겠고요. 그 기수역에서 기착지를 하는 갯벌이 잘 발달돼 있어서 새들이 앉아서 휴식하거나 먹이 활동하는데 매우 좋은 올가을 전남, 목포, 고아도와 영암호 등을 찾은 겨울 철새는 50여 종의 수십만 마리. 내년 초봄까지 쉬었다가 러시아와 중국 등 원래의 서식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법원이 광양 한려대학교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려대는 이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현재 재직 중인 일부 교직원들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5년 학교법인 서호학원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광양 한려대학교입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최근 이 학교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려대 전직 교수 10명이 퇴직금 90억여 원에 대한 미지급 등을 사유로 법원에 제기한 대학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소송에 참여한 한 교수는 기나긴 법정 소송이 가슴 아픈 과정이었다며 착잡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청산 절차 과정에서도 풀어가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팔리면 저희가 손해배상금은 아마 1순위 싶어요. 미지급급여가 1순위가 되고 공통채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지급급여들 지급되고 또 남은 게 있어야 또 저희 몫으로 손해배상금 배당이 될 텐데 그럼 기다려 봐야죠 또. 법원의 파산 선고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한려대 측의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신입생 모집을 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한려대 일부 교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갑자기 학교가 폐교되면 교직원들에게 지급될 100억여 원에 이르는 급여 문제는 물론 재적 학생 420여 명에 대한 편입학 문제 등 또 다른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도 한려대가 폐교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역 사학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됐다는 냉소적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의 수단으로 한려대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려대 폐교는 법원의 결정대로 이어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누군가의 기업이나 단체에 의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비리 사학으로 지목되면서 지역 내 수많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광양 한려대의 파산 선고. 지역 내 여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체계로 방역 체계가 전환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2명까지 허용되고 식당과 카페 등 생업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6종의 유흥시설 영업은 24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노래방이나 헬스장 등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 패스가 도입됩니다.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토론 수업이나 소규모 체험활동 등 신체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을 선언한 뒤 확진자가 급증했던 외국 사례가 있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시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점자 표기 정비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130여 곳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점자 표기 실태를 조사한 뒤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완과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전수조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2.2%였지만 점자 표기 관련 설치율은 40%대로 미흡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로 가지 못한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리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 MBC 박혜진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 상가주택. 단속반이 현관으로 들어가자 주인이 당황한 듯 서둘러 침대 위 시트를 정리합니다. 그렇게 알고 저는 이제 운영을 계속 했던 거죠. 지금 손님이 나간 상태거든요. 이곳은 지난 2019년 말 폐업 신고해놓고 이후에도 1년 넘게 숙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업자가 살아있다라고 제가 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인근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또 다른 타운하우스. 주택이지만 안에서는 관광객이 나옵니다. 여기 오실 때 임대차 계약서 다 작성하시고 이렇게 보신 건가요? 저희 3주 임대라 그래야 되나? 그러면 오셨을 때 그런 수건이라든지 이불이나 샤워용품 이런 소모품들도 다 제공받으신 건가요? 제주도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는 올 들어서만 300여 건. 주로 빈방 정보를 안내하는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예약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 101건에서 지난해에는 542건으로 5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주들은 피해를 호소합니다. 실제로 근데 많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불법 업소들이 많이 성행하면은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으로 숙박하는 업소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제주시는 전담팀까지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합법적인 숙박업소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구제 대상인데 미등록 업소, 불법 숙박업소는 법적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숙박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크게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주시는 확인된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 이력을 조사해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부산 사직 야구장은 대전과 서울 잠실구장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야구장인데요. 부산시와 롯데자이언츠가 오는 2028년까지 새 야구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이를 포함한 종합 프로스포츠 육성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MBC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새 사직구장 신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노후한 사직구장을 헐고 최대 3만석 규모의 새로운 개방형 야구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사직벌을 안방으로 쓰고 있는 롯데자이언츠도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기로 했는데 새 구장을 지은 창원, 대구의 사례에 비춰볼 때 1,500억 원 건립비 가운데 30%가량은 롯데 측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와 어떤 그 관계를 맺어오면서 사랑을 받아왔던 구단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것도 부산시와 협의해서 잘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8년 준공된 구덕운동장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축구 전용 경기장이 들어섭니다. 그동안 다목적 구장으로 마구잡이 사용되던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잔디가 훼손되면서 대규모 경기 유치가 무산되기 일쑤였고 7대 특권 혁시 가운데 유일하게 축구 전용 구장이 없어 건립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새로운 구덕운동장도 프로축구 아이파크의 모기업 민자 유치 방식으로 최대 2만석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강서에 짓느니 어디에 짓느니 논의만 무성했는데 이번에 이제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 구덕운동장을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KT 농구단의 연고지 이전을 계기로 부산 지역 프로구단의 경기장 사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스포츠산업진흥조례도 올해 안에 제정하고 부산을 연고로 하는 제4의 프로구단 창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도 프로스포츠단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나 1인 1스포츠 지원 등은 이미 14년 전 추진했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자칫 또다시 선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 중인 광주 9개 공원 가운데 4곳이 토지 보상을 마쳤습니다.
광주시는 마륵공원과 봉산공원 등 4개 도시공원 사유지 72만여 제곱미터의 보상이 완료돼 소유권이 시로 이전됐다고 밝혔습니다. 9개 공원의 총 사유지는 640만 3천 제곱미터이며 보상 완료된 면적은 28% 정도입니다. 광주시는 7곳과 송암 등 3곳은 내년 상반기에, 중앙과 중해공원은 하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돌파 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2월까지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력 저하자, 의료기관 종사자, 기저질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를 상대로 추가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저하돼 접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주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1인 자영업자에게는 고용 산재보험료의 50%를, 10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보험 국민연금 납부액의 2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모두 15,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원을 원할 경우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날이 흐릴 수 있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차는 크게 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차가 더 크게 나겠습니다. 담양은 8도 안팎, 나주 7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현재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해남 9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비슷하겠습니다. 7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22도로 낮 동안은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